여러분, 미국 증시가 지금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아니, 폭락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5%가 넘게 지난 금요일에 떨어지더니 토요일에도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이틀 연속 떨어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요. 지금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 토요일 날도 1.27% 떨어져서 11,314.13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도 0.56% 떨어져서 28,133.31을 기록했어요. 31을. 이틀 연속 떨어진 거죠. 그죠? 이틀 연속이요. 이렇게 이틀 연속 떨어지니까 지금 모두가 해석하기에 분분합니다. 이게 건강한 숨고르기냐 아니면 금융위기 전조냐, 이거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연속 떨어질 동안 솔직히 큰 악재가 없었거든요. 악재가 없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민스키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게 돈이 많을 때 유동성 장세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유 없이 폭락하는 거, 이게 민스키 무브먼트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폭락의 전조다, 민스키 무브먼트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아니야, 이게 기술주가 한꺼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점점 조정해 가는 단계야. 아마 이게 숨고르기가 끝나면 다시 미국 증시는 성장할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 두 부류로 아주 난타전을 벌이고 있어요. 난타전. 일단 숨고르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유동성이 아직까지 넉넉하고 또 미국 증시에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이유가 없다. 게다가 코로나19도 언젠간 잡힐 거 아니냐. 지금도 많이 조금 줄어가고 있고, 여기에 미국 대선 앞두고 경기 부양책 쓸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숨고르기다. 건강한 숨고르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는 데다가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금리 계속 안 올릴 거다. 뭐 실제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도 안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면 유동성은 계속 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다가 코로나19 언젠가는 진정된다. 백신 나오고 바이러스 치료제 나올 거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앞으로 60일 남았는데 60일 전에 치료제 뿌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냐. 여기에다가 이제 조만간 이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도 해소된다. 트럼프가 되든지 바이든이 되든지 60일 후만 끝난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곁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조정기다. 건강한 숨고르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민스키 무브먼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돈 푸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시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돈 부채로 풀잖아요. 국가들이 전부 다 빚내서 푼단 말입니다. 빚내서 풀으니까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도 돈은 넘쳐나고
이것이 결국은 증시를 올린다. 그러나 실물과 주식과 주가 사이에 괴리가 계속 생겨가는 것 아니냐.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을 많이 올려서 영업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떨어지거든. 오히려 괴리는 점점 벌어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가 쌓이는 거예요. 부채가. 마찬가지로 투자자 입장에서도 부채가 쌓이는 거예요. 부채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기업이 이게 폭망하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빼앗겨서 부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도 부채가 쌓이고 기업도 부채가 쌓이고 결국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퍽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퍽 떨어지는 순간요. 부채를 가지고 버텨왔던 모든 사람들 또 부채를 통해서 주식 투자했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뻥 하고 터진다는 겁니다. 이게 미nsky 모먼트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시장에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이게 몇몇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을 계속 끌어올렸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 이게 미nsky 모먼트의 어떤 표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장 애플만 하더라도 주가 보세요. 주가. 하루 만에 시총이 212조 원이 날라갔습니다. 134.18달러를 하다가 120.88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하루 만이에요. 하루 만에. 그런데 이 기술주가 얘들만 떨어질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팡이라고 하잖아요. 팡. 페이스북, 애플, 뭐 구글, 뭐 이런 쪽 말입니다. 알파벳인가요? 알파벳? 이런데 다 테슬라까지. 팡도 다 떨어지고 메가도 떨어지고 메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시작이죠. 구글이고요. 애플이고요. 또 뭐 알파벳인가요? 그런데 그런 데들이 지금 한꺼번에 폭락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아까 숨고르기 하는 사람들은 한꺼번에가 아니다. 기술주들이 약간의 지금 뭔가 조정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미nsky 모먼트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 여기는 그게 아니다. 봐라. 2000슬라 간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테슬라 떨어지는 거 봐라. 498.32달러에서 407.00달러로 떨어졌다. 이게 지금 바로 미nsky 모먼트의 시작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결국은요. 이 치열한 다툼이 어떻게 갈지 그 사실은 결국 현장이 말해줄 겁니다. 현장은 제가 생각하는 현장은 실물과 이 주가의 괴리가 굉장히 커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저는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해요. 왜냐고요? 1차 코로나 확산기가 있었고 장마가 있었고 2차 코로나 확산기가 또 왔어요. 2차 코로나 확산기는 대구 중심의 어떤 지역 중심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전국 중심이에요. 그만큼 충격파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소비가 안 일어납니다.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기업에게는요 공급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져 왔어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왔다가 코로나19 장마 또 코로나19의 2차 이까지 오면서 거의 고사 직전이거든요. 이들학계까지 온 그 부채들은 이제 잘못하면 뻥 하고 터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소비도 내수도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니까. 소비만 하더라도 소매 판매액이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죠. 이게 8월입니다. 8월. 8월인가요? 7월인가요?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하여튼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출도 8월 수출이 9.9% 떨어졌습니다. 결국 내수도 소비도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실물 경기가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돼. 자꾸 갭을 벌려서 나가잖아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짐이라는 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조짐이 아주 미약하게 보입니다. 아주 미약하게. 솔직히 우리가 IMF 때도 예상도 못하고 맞았잖아요. 그러나 예측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금융위기 때도 예상도 못하고 맞았어요. 위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위기라는 게 누가 예상하기를 거부합니다. 예상하기 전에 그냥 터지는 게 위기예요. 저는 그런 위기가 항상 어떻게 터질까 진짜 걱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과 진배 없습니다. 거의 다를 바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위기로 인식하고 대비를 하면 그나마 충격이 덜한데 우리 잘 나간다.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위기를 맞으면 극복하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